이번 총선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대하는 점도 걱정하는 점도 있으실 거고 매일 정치 얘기에 여념이 없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선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원주를 이끄는 1990년생 네 분과 함께합니다. 2024 원주민의 선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방송 4월 5일 사전투표 첫날 보내드리는 샤이구공의 총선 수다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조은재입니다. 국인 씨 함께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국인입니다. 네, 뭐 다들 투표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사전 투표 의향이 되게 높잖아요. 선관위에서 조사한 거 보면 한 41%로 나오던데.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30%를 넘긴 적도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30%를 최초로 넘기느냐 이것도 약간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역대 아마 가장 높은 수치가 어쨌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국인 씨도 사전 투표를 하실 거잖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내일 투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내일 토요일. 네네. 그렇죠. 어디 뭐 사실 그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저희 부모님도 다 그냥 사전 투표 날 하시고 본 투표 날은 좀 그냥 마음 편하게 맞아요. 좀 네. 쉬고 약간 이런 게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 당일날. 그렇지 못하면 이게 또 네.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렇게. 지난번 대선 때 어. 저희 아버지가 사전 투표를 이제 하셔라 이랬는데 본 투표 날 하겠다 이렇게 그래, 말씀. 옛날에 우리 아빠도 그랬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시다가 그러니까 일정이 막 이렇게 일이 생기셔가지고 그런다니까. 거의 막 5시, 6시 임박해서 이제 막 그 끝날 것 같다 막 마지막 이러시는 거예요. 번호표 뽑고 들어가야 돼. 잘못하면. 그래서 진짜 아슬아슬하게 투표를 하셨던 기억이에요. 네, 그때 그러니까 기억으로. 우리 사람은 그렇게 호되게 당하는 경험을 한번 해야 맞아요. 다음에는 또 이렇게 좋은 제도를 또 이용하게 되고 말이죠. 하여간 한국의 이 사전 투표 제도가 많이 편화해가지고요. 어쨌든 뭐 이용을 또 많이 하시면 그쵸. 좋지 않을까. 전국 어디에서나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제가 이번에 찾아보다가 봤는데 원주가 이 투표율이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 뭐 강원도 평균에 비해서 저는 몰랐어요. 우리 원주가 그래도 저항 실천에 민주 시민들이 있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죠. 제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 투표율은 한 2, 3% 빠지더라고요. 이러면 투표도 저항한다. 아, 예?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하여간 그래서인지 이번에 원주 곳곳에 투표를 독려하는 좀 현수막들이 어떻게 보면 이색 현수막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붙어가지고 전국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뭐 이를테면 이런 문구입니다. 경덕아 투표하고 찜질방 가자. 예은 엄마 투표할 테니까 제발 밥 좀 줘. 이거 뭐 이런 문구 뭔지 모르겠다. 자 인서봐 원주가 투표를 꼴찌란다. 투표 좀 해라. 아마 강원도 꼴찌 뭐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맹시가 투표하면 살 빠진다. 투표해라 등등 뭐 이런 게 붙어 있는데 문구가 솔직히 뭐 그렇게 좀 구립니다. 의도는 알겠지만. 진짜 저도 이게 운전하다 보면은 진짜 곳곳에 붙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진짜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문구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이게 스쳐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그렇죠. 잘못 봤나 싶었어요. 이런 걸 누가 붙이나 약간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선관위가 뭐 되게 위트 있게 위트가 없어 근데. 근데 오히려 그 감성이 선관위다. 약간 완전 그 감성을 선관위는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걸 붙이지 않아. 그런가 싶었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논란되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 의도는 알겠습니다. 투표 동료 그만큼 해라. 근데 문구는 좀 더 세련되게 맞아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하여간 그만큼 이번에 좀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뭐 강원도 1위 한번 찍어봐도 좋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총선 수다 시간이요. 특히나 국인 씨가 이제 기다려왔던 기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국인 씨의 또 동갑내기 3분을 모시고 말이죠. 네네. 무려 90년생 4분이서 총선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동갑 친구들을 만난 기회가 정말 없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네네. 또 새로운 경험입니다. 90년생이 온다. 오늘 그야말로 완주하는 척 그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이미 녹음을 마친 상태였는데 뭐 어떠셨어요? 그래도 좀 괜찮았다? 저는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따 방송에 나오겠지만은 이번 기획을 계기로 다음에 또 후속
기획도 머릿속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또 이 90년생이 온다, 90년생이 온다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하여간 이른바 이제 샤이 90의 총선 수다. 왜 샤이 90인지는 이따가 나옵니다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아는 척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2024 원주민의 선택 샤이 90의 총선수다. 앞으로 이 나라 여의도 정치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다가오는 총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원주를 이끄는 90년생 4분을 모셨습니다. 뭐 가볍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국인 씨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국인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꿈만 같은 원주 출연해서 아카데미의 친구들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은지 쌤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은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는 처음 나와주신 두 분인데요. 두 분 일단 동시에 좀 말씀을 드리고 각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윤 쌤, 오택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혜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택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현택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떻게 불러드리는 게 편하세요? 어렵네요. 벌써부터? 어려운 질문 많은데. 오현택으로 하겠습니다. 오현택 작가님, 오현택 쌤, 현택 쌤으로 또 불러드리고요. 처음이시니까 두 분 한번 자기소개 각자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준비를 못했는데. 자기소개. 그래요? 어디서부터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90년생이니까 불러주셨고, 그렇죠? 90년생이고 뭐 출생 이런 것까지 해야 되지. 그럼 몇 살이죠? 90년생이면요? 34살? 33살? 네, 생일 안 지나서. 그렇죠. 지금 나이로 33살. 34살이네요. 맞네요. 네, 90년생 33살 이혜윤이고요. 저는 예술인 15년 차 예술인이고 원주에서도 이제 예술 활동으로 주로 많이 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티비스트 대표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예술인으로 지금 원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저희 오현택 쌤도 한번 자기소개해 주시죠. 저는 운이 좋게 이제 원주에서 초중고 대를 다 나왔고. 토박이. 네. 며칠 전에 이제 등초본을 뗐는데 다행히 원주 출신인 게 확인되더라고요. 이미 확인됐다. 네. 나도 얘기할 거 중요하지. 보수의 심장에서 태어났다. 맞네. 네, 대구 출신. TK에서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 소개를 좀 더 이어가자면 저는 그냥 사진 찍는 사람이고 원주의 다양한 모습들과 그리고 변화들을 좀 기록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표현하려고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끝인가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술가 두 분을 또 사진 쪽에서 또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드디어 모였습니다, 이 네 분이. 네, 저희가 사실 구상으로만 상상하던 장면이었는데 현실이 됐어요. 전 오늘 너무 기쁩니다. 사실 이 기획을 되게 바라셔가지고 오늘 성사가 된 거잖아요. 제가 계속 조금 추진하려고 했었던. 항상 우재 씨가 나이 많은 사람으로 저를 이제 프레이밍 해가지고 프레이밍이 아니라 틀렸다고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네,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항상 좀 서러웠던 부분이 있어서 저의 동지들을 항상 같이 한 자리에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뭐 작년에 아카데미 투쟁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원주에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90년생 분들이 이게 또 공교롭게 많다는 점을 좀 재밌게 얘기하기도 했어서 오늘 자리가 약간 그때부터 출발돼서 온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뭐 원하시는 대로 돼서 맞아요.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이게 동갑내기인데도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방송이 어떻게 보면 첫 계기라고 행사장에서나 가끔 뵈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이렇게 농담처럼 샤이 90이라고 잘 이게 드러나지는 않았고 함께 만나고 이러지 않았던. 그리고 서로 동갑인데 약간 서먹서먹한 그래도 친구들이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오늘 화기애애하고 돈독하게 나눌 이야기 주제 바로 총선인데요. 첫 주제 치고 아주 좋죠. 좋다. 네, 너무 좋습니다. 좋다. 네, 오늘 함께 친해져 보자고요. 네, 일단은 나의 유권자 일대기 나의 어떤 유권자 인생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네 분은 모두 같은 나이니까 아마 첫 선거의 그 시기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은 국인쌤이 한번 운을 띄워주시죠. 언제 처음 하셨어요? 저도 이걸 좀 찾아보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저희 첫 번째 선거가 2010년 지방선거더라고요. 2010년. 네. 그래서 그때 돌이켜보니까 이게 내 손으로 처음 성인이 돼서 이제 투표를 했었던 기억이 나왔고 맞아. 그리고 또 후보를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강원도지사 이제 그 선거였을 때 이광재 후보가 그때 처음 도지사로 당선이 됐었던. 네. 맞아. 그리고 또 이번에 총선 후보로도 나오신 원창묵 그 당시 이제 후보가 시장이 처음 되셨던. 삼선의 시작. 삼선의 시작을 9번 낙선을 이겨내고 처음 됐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때 내가 처음으로 선거를 했구나 이런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 세 분도 그때가 처음이세요? 선거?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다 원주에 투표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셨나요? 저는 원주에 있었어요. 다 원주에서? 저는 아니었어요. 어디서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위로 올라와 있었고 대구 출신이니까 그 주소지는 아직 대구인 상태. 그래서 그 선거는 하지 않았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선거장 가보고 싶은데 내가 사는 데가 아니니까 이거가 지금 생각이 나요. 그럼 아예 투표를 안 하셨어요? 맞네. 그때는 사전 투표 제도가 막 이렇게 또 편리하지 않았잖아요. 가야 되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제 첫 2012년 선거였던 것 같아요. 저기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붙었던. 그쵸. 맞아. 그 선거도 사실 뭐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고 그때 이제 저는 그때까지 투표권이 없었어가지고. 야, 이러면서 이제 항상 저희 방송에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도 지방선거가 이렇게 생각이네요. 이렇게 항상 좀 갈리게 되고. 저도 군대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저는 2000. 어떻게 해요? 투표 따로 하죠. 같이 이제 데려가죠. 투표장으로 같이. 맞아. 저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는 다 군대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 20대 친구들의 생각이. 여담이지만. 네. 저는 어쨌든 2014년 지방선거 때, 저도 지방선거 때 처음 투표를 했던 것 같은데, 약간 각자의 경우 있고. 그러면은 좀 기억에 남는 선거가 있으세요? 네. 저는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했던. 가장 최근이라면. 원광수 시장과 최근에 지방선거 구자열 후보의 싸움을 좀 예의주시게 하면서 봤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랬나요? 그때 되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바람이 강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렇죠. 이게 대선 딱 직후였으니까. 대선의 결과도 여파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고, 혹시 은지쌤은 기억에 남는 선거 있어요? 저도 비슷했던 그래요? 것 같아요. 바로 최근에 선거가? 전에는 사실은 이전에 이제 뵀을 때도 드렸었지만 이렇게 막 선거에 그냥 시끄럽다? 너무 피곤하다? 맞아.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 어떤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냥 막연한 선입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안 와닿았었다가 그때 이제 시장 선거 때는 두 분을 이렇게 모셔놓고 토크 방송 같은 거를 녹화를 했는데 그 현장에 이렇게 가봤어요. 저도. 근데 이제 좀 말하는 걸 직접적으로 듣고 뭔가 이렇게 문화예술 쪽으로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고 이 사람들 생각이 이렇구나 이러니까 조금씩 관심이 더 많이 갔었던.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우리 잘하자, 신경 쓰자 했었던 그런 그 눈빛으로 이야기했던 선거였지 않았나. 가장 좀 관심이 있었던 선거이지 않았나? 인생에서. 재작년 지방선거와 두 분은 어쨌든 가장 최근이니까 또 기억이 더 많이 남으실 것 같고 의미가 있었군요. 매번 솔직히 선거들이 다 기억에 남습니다. 매 선거가 개인적으로는 18년도가 제일 기억에 남았고 지방선거요? 네, 18년도 왜냐하면 제가 해외에 있다가 이제 18년도쯤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18년도 지방선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함께 하면서 되게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아까 반대로 이 파란색 물결이 많이 바람이 많이 불었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때 기억이 좀 납니다. 희비가 좀 교차했다고 봐야 될까요? 4년 동안 여기까지. 네, 우리 보수의 심장 어떻게 보면 혜은쌤은 혹시 기억에 남는 선거? 저도 되게 신기한 게 지방선거가 더 인상적일 수 있구나 이제 싶은데 저는 딱 그 얘기하셨던 그때 대통령 선거 대선? 네, 대선 때 이제 대구에 살고 있지만
그 성향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필터가 편하게. 네. 그래서 저는 꽤 이제 좀 진보 성향? 뭐 정당은 딱히 없지만 근데 그때 이제 제 주변은 모두 달랐거든요. 대단하잖아요. 네네네네. 어마어마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도 조금 그런 편이에요. 지역에서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아예 전체 도시가 굉장히 그 보수 성향이 짙고 그리고 우리 또래도 그래요. 우리 또래도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만나는 이제 좀 우리 윗세대 같은 어떤 정치 성향 그게 우리 세대 에도 비슷해요. 그런 정도이고. 근데 우리 나이 또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더 세대적으로 봤을 때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이 지역의 분위기를 무시 못하는구나. 이어지는 거군요. 그게. 진짜 커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그 샤이 보수 이런 것처럼 그 동네에서는 이제 그걸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되게 진보 성향을 드러내기가 되게 어려웠던. 늘 있었고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게 그 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그 선거가 다 파란색인데 여전히 여전히 빨개서 근데 그때 맞아. 이제 아버지가 그거 생각나요. 이번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다가 너네 세대를 생각해서 너네 세대를 생각해서 1번 찍었다 이제. 네, 그때 이게 번호가 그래서 바뀌었을 그거였어가지고 이번에도 1번 찍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아버님의 얘기까지 여기서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어. 인상적이었어. 그러실 분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 우리 동네 그 나이의 분들 중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신데 이례적인 걸 한 번 봤죠. 네, 한 번 봤습니다. 2018년 대선 17년 네. 맞아. 그때가 기억에 남아요. 묘한 감동이 됐기도 했겠어요. 어쨌든 그 말씀이. 근데 뭔가 믿기지 않았죠. 우리 아빠가. 현직의 아빠도 같은. 뭔가 시대가 많이 그래도 변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그런 날도 온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국인쌤도 한번 얹어보시면. 저도 비슷하게 대선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저는 그 전 대선이었던 2012년에 치러졌던 대선이 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픔이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놀라움이었던 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그러니까 역사에 어떻게 이런 순간이 약간 제가 한창 대학교를 다니던 시기여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정권 교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분위기는 약간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그랬는데 결과가 이게 제가 예상했던 것과 좀 다르게 나온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러니까 반응이나 분위기들도 다 당연히 바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과가 약간 내 뜻대로 안 나온 거여서 왜냐면 그 전에 2010년에 했던 지선에서는 내가 투표한 후보들이 다 당선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경험을 또 처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찍은 후보가 이렇게 지는 경험. 네네. 그런 게 그래서 좀 가장 좀 인상이 많이 남았던 한국 정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찍은 대로 다 되지 않아요. 맞아요. 약간 이런 역할이시군요. 저는 사실 그 2016년 총선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특히 원주 같은 경우가 거의 전국에서 세 번째로 표차가 적었던 원주 갑 같은 경우가 150 몇 표차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개표 90 몇 %까지도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그때가 제일 좀 재밌게 봤다? 맞아요. 저도 그때 진짜 재밌게 봤던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연합뉴스였나? 거기에는 원주갑에서 권성중 민주당 후보가 이겼다고 막 꽃 걸었어요. 꽃거리 걸고 만세하는 것까지 했는데 한 몇 분 뒤 삭제되더니 또 새누리당 후보가 이겼다. 뭐 이렇게 나오는 해프닝도 있었고 했던. 그때도 기억에 남으시나 봐요? 저는 그때는 아니시고 그렇지만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한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7년 대선 때도 솔직히 표를 못 던졌습니다. 네. 해외에 계셔가지고. 네. 하지만 마음으로는 열심히 응원해. 마음만큼은.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총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정치에 관심이 커지는 이유. 이 방송이 나갈 때면 사전 투표 첫날이거든요. 금요일이어가지고 그야말로 총선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좀 내부는 좀 실감하세요? 분위기를 어떠세요? 이제 뭐 공보물도 날라오고 막 벽보도 붙고 이런 상황인데
네. 공범을 날라오니까 좀 많이 실감이 되더라고요. 저 여기도 한번 펼쳐놓긴 했는데 다 왔더라고요 주말 동안. 근데 저 궁금한 게 네네 뭐 그 본인이나 좀 주변에서 총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세요? 요즘에 좀 어떠세요? 저는 좀 체감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가오니까. 제 주변에 좀 정치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뭐 문자도 상당히 많이 오고 각 후보들 문자가 뭐 할 때마다 뭐 방송하니까 봐주세요 뭐 이런 것도 많이 오시고 또 톡방이나 이런 데서도 막 그렇겠다. 어르신들이 이거 뭐 투표해야 된다 뭐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막 단톡에서 이런 것도 막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한창 정말 치열할 때잖아요. 그 경쟁이. 그러니까 더 날렸고. 저는 자꾸 저 여기 반곡동 사는데 갑에서만 문자가 오고 을은 문자가 한 번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때 뭐 얼마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갑인데 오히려 문자를 한 번도 못 받고 네. 타겟팅이 좀 어려운가 봐요. 저는 역으로 신상이 어떻게 팔리는지 갑을 다 오거든요. 이런 경우도 모든 후보들이 다 이렇게. 아니 저는 지금까지 살았던 데서 다 와요. 맞아. 근데 공감된다 이거. 진짜요? 그래서 뭐 저기 마산 뭐 있었던 데선 다 와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번호가 어떻게 팔려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번호가 계속 남아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진짜. 번호를 일단 계속 쓰셨던 거예요. 썼던 번호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지 이제 온갖 지역에서 다 날라오고. 맞아. 저도 경기도 남양주에서 계속 031로 날라오고. 피곤합니다. 개인정보가 이렇게 유출된 거죠. 계속 지워지지 않고 남는다는 게. 근데 그게 몇 년이나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10년 전 건데도.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계속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뭐 총선 포함해서 그 평소에 그러면은 뭐 정치 이야기나 이런 걸 좀 많이 나누시는지도 좀 궁금한데 은지쌤은 어떠세요? 아까는 원래는 좀 관심이 좀 덜했었는데 요즘은 좀 어떠세요? 요즘에 아주 핫하죠. 만나는 사람마다 약간 정치 이야기를 한 번씩 하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많이 하시고 어른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카데미 활동 때문에 그런 것도 더 있고 어른들은 만나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이렇게 아침에서도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 이런 쪽에서 이렇게 인물도 나와야 해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아카데미 문제만큼 정치적인 이슈도 없었어 막 이렇게 말하는 어르신들도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도 더 이렇게 관심 갖고 눈여겨보고 있고 이 사람이 정말 시민들의 어떤 귀를 기울여서 일을 할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4명의 후보에게 이제 아카데미 관련된 질의서를 전달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창 이제 투쟁일 때도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뭐 이렇게 피켓 시위도 하고 뭐 국회에 가가지고 뭐 포럼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고, 뭐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뭐 면담 요청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 정치인들과 만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살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좀 특별한 경험이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더 앞으로의 어떤 행보에 조금 기대 아닌 기대 뭐랄까 기대 맞아요? 기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주목하게 되는 그런 게 있죠. 지난 1년이 더 그런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맞아요. 나날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막 주변의 가족이나 이제 지인들과 얘기를 제가 꺼내지 않아도 그런 이슈나 이런 게 있으면 단톡방에 이렇게 한 번씩 올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도 뭐 뉴스에 뭐 아카데미나 아니면 뭐 문화도시나 이렇게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은 그거 뭐 나왔다던데 이렇게 맞아요. 알려주기도 하고 뭐 지인들도 뭐 이렇게 기사 링크 올려주면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저한테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제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그런 사건들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얘기가 좀 되면서 또 이런 총선이나 이런 정치적인 관련된 얘기들도 좀 하게 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저희 가족들도 사실 집에 이렇게 모이면 정치 얘기를 일절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서부터는 무슨 누가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 얘기를 기사를 막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뭐랄까 가족 내에서도 이제 그런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재밌어요. 네, 가족들 생각도 들어볼 수 있고
제 생각도 이제 막 이야기해서 이거 아니잖아 막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막 이러면서 우리가 나이가 오늘 불러주신 게 90년생이 젊은이로 부르신 건지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가 약간 이제는 그 전까지는 좀 먼 얘기였으면 이젠 약간 내 인생에서 일상적인 거에 정치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점점 더 느껴지는 거 같고 그래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투표율도 높아지는 건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정치 얘기 많이 하시고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그런 건가? 나도 이제 원래는 이제 그냥 한 작년에도 나 같은 일개 소시민이 이런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을 일 같은데 이럴 일이야? 이랬지만 계속 더 있겠죠 이제. 그래서 젊지 않다. 결론은 또 버리지 않다. 뜻깊은 말씀 끝에 결론은 저를 바라보고 해주셔서 이제 공감을 굉장히 바라셨어요. 네. 젊지 않다고 생각해라. 네,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네. 이번 총선의 의미는 선거를 하여간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연간 겪어오셨으니까 이제는 이번 총선에 좀 여느 선거와 좀 다르게 느껴지는 지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작가님 뭐 매번 이렇게 중요하게 다가왔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떠세요? 이번 저는 뭐 이렇게 어깨 넘어서 후보들도 바라보고 있고 또 함께하고 있기도 한데 그래도 원주의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박정화 의원 그리고 원창 후보의 싸움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워낙 접전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송기현 의원님과 또 김한석 후보의 싸움도 좀 기대가 되는데 그게 얼마 전에 여론조사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오차범위 한 7%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네 분 다 열심히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역대 원주 선거 다 그랬지만 이번 선거 특히 더 모르겠다. 이 점이 좀 여느 선거도 다르게 다가오는 지점인 것 같고. 뭐 은지 쌤도 혹시 이번 총선 좀 뭘까요? 좀 남다르신가요? 아니면 다른 선거와 비교해봤을 때 어떠세요? 그래도 관심을 좀 더 갖게 되는 선거잖아요. 여느 선거보다도. 그렇죠. 그래도 좀 뒤집으려고 하는 세력과 자리 굳히게 하려는 세력의 싸움이라고 좀 보여지고 저도 뭔가 이렇게 잠깐만요. 까뜨. 막혔어. 막히면 까뜨를 해야 돼요. 아이템 쓰듯이 약간 아니면은 좀 혜윤쌤 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이번 선거 좀 어떠세요? 다르게 느껴지는 점이 있으세요? 아니면 비슷하다고 보실 수도 있고. 뭐 비슷하게도 느껴지고 뭐 후보님들 뭐 이거보다도 저는 어쨌든 지금 중앙에서도 그렇고 뭐 거대 양당들의 그게 뭐 쭉 그래 왔지만 흐름인 것 같기는 하지만 아쉬운 건 그 전반적으로 그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의 이제 공약이든 방향이든 이게 사실 이제 뭐 정체성을 모르겠다. 변별력이 별로 이런 느낌. 그래서 사실 잘하는 건 좀 중심을 갖고 잘하시는 건 잘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의 공약만 봤을 땐 반대로 봐도 거의 무관하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바꿔도 손색이 없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좀 아쉽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같아요. 약간 그 정당의 정체성에만 치우치는 것보다는 좀 중립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건강하지만 이건 좀 거의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정체성이 어디로 갔나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전반적으로도 그렇지만 원주 후보님들도 다르지 않다. 원주는 특히 양당만 나왔잖아요. 지금 선택지가 또 두 개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기대하는 점이나 걱정하는 점이 있으신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침 또 얘기를 해주셔서 은지쌤도 아마 그럼 좀 질문을 더 확장해가지고 이번 총선 뭐 기대하는 점이 될 수도 있고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뭔가 이렇게 공약 이야기 하시니까 생각이 드는 건데 이게 보고 그닥 뭐랄까 이렇게 원주 사는 사람으로서 좀 공감이 안 되는 공약들이 좀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뭐랄까 이게 좀
이거가 꼭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실 공약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토론 방송도 봤어요. 그 후보자 토론이요? 후보 두 분이 나온 것도 봤는데 그러니까 개판이었다라는 솔직하네요. 그런 평가도 있었어요. 이게 뭐랄까 정말 자기의 어떤 그런 공약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이게 왜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보다는 원래 토론이 그런 건가요? 왜 그렇게 물고 뜯고 전 난리를 치는데 이게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보 걸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랄까 두 후보에 대한 기대치도 약간 같이 떨어진 느낌. 이게 토론 방송을 보면 어느 한 곳에 그래도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뢰가 그런 데가 쉽지 않고 별로 쉽지 없는 것 않고 같아요. 어쨌든 공약 자체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제 분들 뭐 다양한 어떤 계층의 분들은 좀 공감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문화예술 쪽 공약도 너무 떨어지는 데다가 맞아요. 주목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뭘 하겠다는 거지?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원주에 얼마나 잘 머무르고 좀 잘 살게끔 하려는 건지 아니 이게 자꾸 밖으로 나가려는 건지 모르겠는 공약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주의 깊게 봤던 것 같고 어쨌든 좀 시민들에게 공감되는 공약은 좀 아니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러면은 은지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투표할 때 그럼 은지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랄까요? 뭐 그런 지점이 좀 있으실까요? 기대하는 지점? 좀 이런 걸 해줬으면 왜 좋겠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 질문 다 들을 건데 마침 또 얘기를 하셔서 와닿는 게 없었다고 하시길래 좀 또 한번 돌아갔다 올까요? 맞아요. 네, 한 바퀴 돌고 오시죠. 가치가 좀 무겁나? 같이 먹을 수 있어. 내가 그냥 투표할 때 보는 거. 평소에 뭘 보고 가장 조금 그래도 태기를 할 때 정당 뭐 정당 정당이 가장 중요하다. 네, 중요하지. 저도 이 원주한책에 나오면서 오는 방향이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왔거든요. 직진도 하시고 직진도 하고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왔는데 좀 제가 가지는 가치는 그래도 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사람.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이게 아니라 다 말씀해 주세요.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 지역에 약간 이게 까는 거에 가까울 정도로 이 지역에서 뭔가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청년으로서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제 원주를 만들어갈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좀 더 미래를 위해서 좀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좀 다가올 수 있는 공약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솔직히 막 와닿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그냥 정쟁하듯이 공약도 쏟아내고 이게 또 얼마나 지켜질지도 모르니까 과거에 이제 현역으로 있던 분들은 얼마나 이걸 이행했고 이런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수치를 토대로 이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이런 거 좀 판가름이 되는데 지금 막 나온 후보들은 자기가 뭐 중앙에서 내가 돈 쥐락펴락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맞아요. 또 내가 삼선시장 했으니까 내가 여기 잘 안다 그냥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뭔가 이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방금 은지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토론을 하면은 인신공격부터 해가지고 정말 반대의 이야기들을 자꾸 하니까 시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게 아닌데 네거티브하지 많죠. 그래서 좀 의아한 부분들이 많고 좀 더 다음 토론이라든지 다음 할 얘기들이 좀 궁금해지는 마음입니다. 우리 대구 출신의 또 진보 오늘 약간 상징처럼 예술가 보수 패널로 여기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또 저랑 같은 원주을이라서 궁금한데 어떤 걸 보고 좀 투표를 하세요? 저는 근데 지방선거는 좀 차라리 공약 위주로 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진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의 그쵸. 어떤 것들이 결정되니까 그래서 지방선거는 늘 공약 위주로 좀 봤던 것 같은데 그게 많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도 늘 체감을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약들에서도 솔직히 저는 국현 유치하는 거에 혹했어요.
국립현대. 진짜 저거 가능해? 이거 약간 저는 그 뮤지엄산 있는 것도 너무 좋거든요. 여기 원주 사는 중에. 그런데 이제 국립현대가 서울에 과천에 청주에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 정도 더 생길만 하지. 원주에 생기면 난 사는 건 너무 좋겠는데 이 생각이 들면서 이래서 공약을 참 자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 약간 이거 위험하구나. 약간. 삼성전자 반도체 문제 그런 이런 느낌이죠. 생각도 이제 같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통합적으로 국힘에서는 이제 하시는 게 갑을 다 후보들이 한 얘기가 그 국현 유치하는 거랑 그렇죠. 문화예술 관련된 것들이 이제 있는데 약간 뭐랄까 좀 진정성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약간 진정성이 우린 이미 봤잖아요. 원주시가 대하는 같은 출신의 이제 그러니까 문화를 대하는 시정의 태도를 봤을 그걸 우리는 이미 목격을 했는데 지금 돼서 뭐 이렇게 국현 유치하고 이게 이제 과연 진정성 있나 도시의 어떤 뭐 유치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진짜 그 가치 문화예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가는 방향은 아니게 느껴지니까 그런 거가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것도 원창묵 후보님은 그 병원 어린이 응급 소아응급 관련해서 이제 그건 진짜 이제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필요하다. 너무 필요한 거여서 그거거든요. 아기가 지금 장난감을 삼켜도 원주에서는 수술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설 현황이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냥 원주뿐만이 아니라 좀 전국적으로 소아응급은 또 세부 전문 파트여서 그 의사 선생님도 안 계시고 지방에선 진짜 그게 불가능해서 사실 소아과는 좀 오래 기다려도 뭐 기다려서 진료 보고 하면 되니까 그거에는 또 크게 불만이 없는데 소아응급은 진짜 저는 위급하다고 느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공약이 좀 반갑기는 했어요. 원창호 후보의 1호 공약이잖아요. 네네네. 그 점을 많이 좀 파고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는 공약 중심으로 좀 보게 됐는데. 그래도 좀 꼼꼼하게 보시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투표할 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기대를 그래도 걸어보는 거죠. 그래도 네. 항상 당하지만 이제 네. 뭐 은지 쌤도 공약이나 이런 걸 좀 주로 보시는 편인가요? 어떤 걸 좀 중점으로 보실까요? 공약은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좀 그냥 훑어보는 사실 와닿지 않으니까 체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이게 정말 뭐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뭔가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가 그냥 허울뿐인 공약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뭔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는 소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러니까 지방 선거는 아니지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작년에 이제 아카데미 하면서 가장 이렇게 많이 감사했던 부분?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서주고 그렇죠. 해결 지점을 찾아주고 중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도 뭐 어느 정당이든 간에 이게 그래도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 아닐까 싶었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뭐 박정아 이제 후보님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렇게 체감이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일을 좀 방치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김한섭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잘 모르는 분이라서 온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온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지만 이제 다른 세 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뭔가 이렇게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좀 조율하거나 중재하는 역할 그런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했는데 어쨌든 그런 지점이 일단은 후보를 볼 때 좀 하나의 관점이고 어쨌든 그런 것이 좀 아쉬운 지점도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나마 눈에 띄는 공약 사실 공약 얘기가 이따가 사실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또 혜연 쌤이 얘기해 주신 김에 그나마
뭐 좀 훑어보신 것 중에 그래도 그나마 눈에 띄는 공약이 있을까요? 후보들 중에? 전혀 없으실까요 혹시? 뭐 여러 공약이 있어요. 뭐 청년 재단 만든다는 김한석 후보의 공약도 있고 뭐 문화 콘텐츠 특구를 만들겠다는 뭐 역시 같은 후보의 공약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했는데 저도 뭐 별로 와닿지 저희 지역구의 후보는 아니지만 이제 김한석 후보의 반려동물 관련된 반려동물 공약이 있죠. 왜냐하면 저도 사랑하는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또 눈에 가더라고요. 하지만 또 어떤 식으로 뭔가를 할 건지 뭐 테마파크 조성한 거는 뭐 과거에도 얘기를 나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애완동물 전용 이렇게 병원 센터를 만든다는 공약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어제 블로그랑 후보들 블로그 뭐 SNS 찾아보면서 좀 봤는데 그런 공약도 좀 새롭기도 했고 또 원창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 갑 지역구의 후보이기 때문에 좀 더 눈이 많이 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동네 이제 정짓들 그러니까 후보님 현역 시장 때 이어가시려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원청 후보는 딱 자기가 말하더라고요. 원주시가 멈췄다. 그게 지금 뭐 어디 나올 때마다 돼요. 슬로건처럼. 원청 후보는 이제 원주시가 멈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의 이제 과거의 전적들을 더 이어가고 싶다 이렇게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 주요 공약도 사실 본인 시장 때 하셨던 거 중단된 거 이어가겠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치된 정짓들이 좀 공원이 좀 활성화되면 그래도 이 갑 지역구나 이렇게 원도심에 사람들이 좀 몰려들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작가님 또 원도심을 거점으로 활동을 하시니까 더 그게 와닿을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전혀 없으실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저도 하나 생각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저도 저는 문막에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막 원주 이제 도로교통 개편한다는 그 소식이 그러니까 체감될 수 있는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던 것 같고. 도로 뭐 확포장 공약 이런 게 많던데. 뭐 신호도 뭐 개편한다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박정화 후보는 문막에서 서운지역 가는 그 도로도 개편하겠다. 라고도 공약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는 진짜 6시 이후로는 이렇게 약속을 잘 못 잡아요. 왜냐면 나가는데 너무 막혀가지고 차라리 늦게 만나거나 좀 빨리 만나거나 하는 편일 정도로 정말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이거는 참 좋겠다 이런 정도 생각 들었고 저도 이제 미술관 눈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주에 뭐랄까 오페라 하우스 같이 그런 거 말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말고 좀 말이 되는 거 그리고 좀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거 공감할 수 있는 거 그런 건 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도시에 뭔가 미술관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인구도 강원권에서 제일 많고 또 작년까지 우수 작년인가요? 제 문화가 있던 도시 문화가 있던 도시였는데 나름 자부심이 있던 도시였는데 와 뭐 이렇다 할 미술관 정도도 없다니 참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안타까웠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 추진 중이죠 시립미술관.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저는 계속 안 물어봐 주세요? 끼워드세요? 왜 안 끼워드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감 없으신 분 같은데. 아니 평소엔 잘 끼워드시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저의 통제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게스트들 먼저 이렇게 저는 주로 자제시키는 역할이었죠. 또 친구들이 이제 오다 보니까 그래요? 발언권을 제가 국인수한테 준 기억은 거의 없어요. 알아서 잘하시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해주죠. 몰아서 해주세요. 제가 못하신 거 같아요. 어쩐지 녹음 시간이 맞아 이거밖에 안 된다 했는데 큰 분량이 하나 갑자기 귀가 빨개지는 것 같은데 네 해주시죠 그러면. 근데 저는 이게 확실히 이번 총선이 조금 남다른 거는 이렇게 처지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가 태어나고 맞아. 그러면서 또 보게 되는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진짜. 뭐 육아와 관련된 돌봄과 관련된 공약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저도 서원급 정밀병원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도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 타이틀이 주는 힘이. 네. 그러니까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에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좋은 기억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원주에 온다면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오페라 하우스, 뭐 이건 별로 그렇게 끌리지 않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의 그 브랜드나 그게 시설이 주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게 검증된 소프트웨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오페라 하우스는 새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약간 좀 더 그 장르적으로 대중적이고 맞아요.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오페라 하우스는 일단 티켓팅을 해야 되고. 그렇네요. 맞아요. 네, 국회는 무료니까 누구나 갈 수 있고 거기에 부대 시설이나 이런 것만 해도 이제 즐길 것들이 많고 그렇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인상 깊게 다가온 것도 있고, 근데 확실히 이번에 총선을 하면서 또 이렇게 공약을 살펴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총선은 특히 더 조금 거시적인 차원의 공약들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돼서, 그래서 저도 눈에 띄는 공약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거시적인 거다 보니까 뭐 도로를 확충하겠다, 그다음에 뭐 GTX-D나 이런 것들 하겠다, 그다음에 기업 뭐 단지를 조성하겠다, 유치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내 삶에 당장 딱 그게 도움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슷한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확실히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띄는 거는 아까 뭐 이렇게 제가 처한 상황과 좀 연결되는 이렇게 뭐 육아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문화생활과 관련된 거, 그거 이후에는 크게 그러다 보니까 뭐 박정화 후보 공약인 뭐 이렇게 동네마다 놀이터를 다시 조성하겠다 컨셉별로 이렇게 그런 공약들이 좀 눈에 띄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그냥 이렇게 뭐 하겠지 아니면은 뭐 잘 되려나 뭐 이런 고민이 오히려 좀 들긴 하는데. 근데 결국엔 본인 상황에 따라 사실 그 공약도 와닿는 게 있고 와닿지 않는 게 있고 그게 확연히 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생애 주기에 따라서 생애 주기도 있고 그런 막 클러스터 유치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치하고 거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좋은 거 다 나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면 좋지 싶은 건 약간 다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라. 첨단 관련해서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바이오, 의료 막 뭐 반도체 뭐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가 아니지 하시겠지만 되시면은 다들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거 타당성 조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걱정도 있으시군요. 네, 특히 이제 개발 관련한 것들은 너무 빈약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타당성 조사들이 이미 결과 딱 정해놓고 뭐 거의 뒷받침할 근거를 만드는 수준으로 하니까 그렇게 말고 진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진짜 전문가들이 이걸 하고 이런 것들도 시민들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암암리에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하듯이. 되지 않고 진짜 이제 뭐 하면 좋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말고 좋은 건 다 해보고 막 이렇게 말고 좀 타당성 조사를 객관적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은 있어. 사실 뭐 오색 케이블카도 정권 바뀌니까 이게 결과가 환경 수익평가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거를 이번에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뭐 6번째 공약인가? 맞아요. 네 번째 공약했다. 네 번째인가? 뭐 그걸 하겠다고 내걸기도 했고 사실 말씀하신 어떤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 관련해서는 양당이 지금 강원도당이 내놓은 공약은 큰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그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뭔가 개발해보겠다는. 저는 그래서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가 특히 좀 아쉬운 지점이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보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큰 정당인 민주당에서 그래도 전국 공약을 살펴보면은 뭐 기후 공약이 3번 공약으로 전면 배치됐죠.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가치로서 여기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게 지역 공약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강원도나 지역 원주시로 들어왔을 때 과연 그 각 후보들이 얼마나 그런 가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그게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때로는 이게 원주의 그 발전의 방향성을 두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더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제 그 스탠스를 가져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거 대부분을 좀 수용을 하는 부분에서의 모습들인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약간 이번 선거가 조금은 더 아쉽게 다가오는 지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히 더 제3정당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참 두 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환경적인 것도 하나도 진짜 아예 보이지가 않아서 강원도권 공약으로는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아쉽고 사실 원주도 미세먼지 이런 걸로는 항상
제일 심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 탄소 중립 딱 하나 있던데 원창목 후보 공약에. 맞아요. 그죠. 다행이네요. 그나마 민주당이 강원도당 공약에도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뭐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을 넣긴 했습니다. 그 점이 조금 다르긴 했죠, 국민의힘하고. 다행이네요. 그런 점은 좀 하긴 한데, 근데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뭐 지역 공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하긴 합니다. 대부분 개발 위주고, 네, 그건 좀 아쉬워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 활성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 한다는 그런 기조들이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논리를 이기기가 참 힘들어요. 뭐 여담이지만 우리 원주에 이광재 후보가 지금 분당에 가서 화이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도 또 뭐 분당에 뭐 천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르네상스를 만들겠다 공약을 세우셔가지고 지역에서 또 반발이 또 있다는 얘기. 르네상스라는 말은 왜 이렇게 아니 원주천에도 있고 뭐 전국에 온통 천이다 르네상스. 원주에도 원주천을 그렇게 하신다는 후보가 지금 돼가지고 지금 만들고 계시니까. 맞아요.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미래지향적인 그 기후라던가 자연환경 같은 공약이 많이 없는 게 진짜 아쉽기도 하고 또 이전에 얘기를 했었지만 뭐 아이들 그 소아병원이라든지 달빛 어린이병원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더 추진돼가지고 솔직히 이전에도 생각만 있었으면 저는 애초에 있을 공약들이나 병원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 경선 중에 나왔던 공약들이 지금 이제 각 공교롭게도 후보들이 가져가면서 이제 뭐 경선 나왔던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원창목 후보나 박정호 후보가 다 각자의 그 스타일로 또 공약을 내신 것 같은데 꼭 누가 되든 좀 말을 좀 지키는 후보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되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 여담이지만 그러고 보니까 저희 방송에 그 송기현 후보가 나왔을 때 뭐 이광재 후보랑 뭐 그 대면은 팀을 이뤄서 뭐 원주를 뭐 판교로 만들겠다, 판교와 원주를 연결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네. 그것도 좀 너무 개발주의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또 바람이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얘기도 하고. 원주시 후보를 바라보는 느낌. 이게 순서가 좀 꼬이긴 했는데 선택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단 후보가 이렇게 라인업이 있습니다. 저희 여기 공보물도 오늘 따끈따끈하게 주말 동안 도착한 이 라인업을 봤을 때에 드는 느낌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어떤 분들은 뭐 솔직히 말하면은 좀 진부하다. 지겹다 이렇게 저희 댓글에 다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리고 또 이 사람 누군데 왔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닙니다만 뭐 네 분 중에 한 분이겠죠. 아무튼 솔직히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너무 또 어떻게 보면 지역에만 gat혀 있는 사람이 이번에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라인업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계속 투표를 하신 입장에서 선택지가 점점 좋아진다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점점 더 좀 한숨이 나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숨까지 나와요. 아니 예를 들어 너무 극단적인가? 저는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런 지점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첫 번째로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또 이번에 갑지역구 같은 경우에 또 리매치잖아요. 재보궐 때 리매치인데 재보궐 때와 크게 이제 그런 스탠스나 약간 그 대결 구도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일단 뭐 근데 뭐 2년이 흐르긴 했는데 2년 안에서도 좀 많이 바뀌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이 좀 가장 많이 아쉬운 것 같고 왜냐면은 지난번 제가 총선 때는 을 지역구로 계속 있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약간 당사자가 되니까 더 그게 크게 좀 다가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지난번에는 약간 강 건너 불구경이었지 뭐. 저게 저렇구나 힘들겠네 저게 좀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러게 막 제가 막상 좀 당사자가 되니까 더 크게 좀 다가오는 것 같고 지금 뭐 선택지가 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 네, 좁아지는 것 같다.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두 분 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갑의 사람이니까 좀 변화나 이런 것들 좀 꿈꾸기도 했는데 결국은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됐고 박정아 선배님이거든요. 저한테도 일산초 진광고 선배님이신데 박정아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작년에 아카데미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만나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소통이 좀 아쉽고 근데 또 거리에서는 지금 저한테 90도 인사를 하시는 걸 보면 조금 흐뭇하기도 합니다. 흐뭇하다. 제가 이제 또 갑의 위치에 섰기 때문에 4년에 한 번 오는 갑의 위치죠. 또 이런 걸 보면서 또 좀 흐뭇하기도 하고 또 원창욱 전임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원주를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래도 이번에 만약에 승리를 하시면 좀 더
더 추진력 있게 바꾸려고 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송기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되시면 최초의 삼선 의원으로 연임이죠. 삼선 연임. 연임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삼선 하시면 그래도 좀 더 단단하게 자기 정책이라든지 자기 공약들을 잘 이행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한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갑자기 오셨는데. 김한섭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오셨죠. 차관 바로 가지고. 누가 될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후보자들도. 뭐 장미란 차관 차출설까지 나왔으니까. 결국은 예산을 쥐락펴락 하셨다는 김한섭 후보 오셨는데. 제2차관으로. 그래도 좀 새로운 얼굴이고 이미지라서 좀 새롭긴 한데 근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 거지? 좀 급하게 오셔가지고. 그 정도에 그리고 원주를 이해하고 있나?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김한섭 후보님도 일선초 1학년까지 다니셨던 거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 강조하시던데. 네. 원주 사람이라고 먼저 강조하더라고요. 원주초, 일산초 1학년씩 다녔다는 거를. 그러고 보니까 국인쌤도 갑에 특화된 게 박정화 후보는 중학교 선배고. 맞아요. 고등학교도 원창모 후보가 또 선배잖아요. 특화돼 있습니다. 다 이렇게 연결돼서 끼리끼리 다 연결돼 있어. 그래서 저의 선택 항상 중도를 걸어가는 균형을 맞춰가는. 저 말씀 꼭 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각 지역구 어쨌든 다 은지쌤도 각 지역이시니까 어떠세요? 라인업. 양자 대결 이 구도 어떻게 보십니까? 리턴 매치. 근데 저도 국기 씨랑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좁고 안 바뀐다. 인물이 없다. 왜냐면 이게 사실 이제 같이 이제 아친 친구들하고도 이야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기대감이 어쨌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데 근데 그게 자꾸 쭉쭉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약간 희망적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두 분의 뭐 두 분뿐만 아니라 정치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이미지 자체가 약간 한숨 나온다니까요. 맞아요. 뽑기는 해야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소통하려고 하고 뭔가 조금씩 그래도 좀 이뤄내려고 하고 지역 사람들이 어쨌든 조금씩 편하고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분들 위주로 조금 그래도 선택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참 이렇게도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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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또 을이니까 또 궁금합니다. 네, 그 을은 어쨌든 지금 중진 도전자와 정치 신인의 지금 맞대결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라인업은?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어차피 외진이잖아요. 저는 이제 뭐 동문 없고요. 객관적이다. 이걸 또 다른 관점에서 어필해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새로 오신 분은 저는 사실 그 말씀엔 동의해요. 이게 원주를 잘 알고 계실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에 공약의 제1공약이 이제 2조 원 시대잖아요. 예산 2조 원 시대 근데 이제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현실 가능성을 떠나서 뭘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건데 2조? 너무 약간 표어적이지 않나. 그냥 좀 더 그냥 자극으로 간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2조 그래서 기재부 출신 여기서는 어떤 것을 약간 이 질문이 이제 근데 그러고서 세부적인 공약들을 봤을 때 구체적인 솔루션 같은 느낌보다는 가장 포괄적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공약들이. 그래서 약간 그런 세세하게 알고 계시다면 이거보단 좀 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2조보다는 나은 거를. 그걸 너무 강조하셔가지고 현수막도 그렇고. 그래서 경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표어적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근데 또 저는 하여튼 우리 지역구에서는 좀 아쉬워요. 두 후보 다. 이게 너무 이제 또 송기현 의원은 너무 개발 중심적인 것들인데 이거 다 주요 공약들이 되게 크고 굵직굵직한 것들을 조성하시는 거라. 첨단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되면은 뭐 돼도 큰일이겠다 싶어요. 여차하면 이거 다 돼도 될까 봐요. 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이게 다 돼도 큰일 나겠다 이 정도로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것들도 이제 그런 목적의 장기적인 거 말고 정말 실생활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진 문제들의 해결점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얘기들을 해주셨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우리 지역구에 좀 더 아쉬운 마음이 더 들어요. 그런 거랑 저는 아까 그 라인업이 저는 별로예요. 어쨌든. 뭐랄까, 너무 우리 많이 보긴 했지만,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떠오르는 사람도 많이 없다는 것도 문제기는 하고, 당연히 우리가 키워내지 못한, 우리 지역이 이제 성장시키지 못한 것도 문제긴 하지만, 일단, 뭐, 다 많이 비슷한 상황이기는 하나, 너무 자주 봤던 사람들인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여성 후보도 너무 적고 그렇죠.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도 당연히 이제 보던 얼굴들, 보던 나이대, 보던 성별 그냥 그거에 좀 폭넓게 좀 지루한 느낌? 폭넓게 지루하다.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런 면에서도 좀 답답함, 아쉬움.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좀 더 기회나 어떤 인물들에 있어서도 그런 혁신이 많이 부족한 결과지 않나 싶어요. 갑자기 이 얘기하시니까 비유적으로 들었을 때 약간 생각이 든 것 중에 하나가 그 원주 가까이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프리미엄 아울렛을 가보면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 고급 브랜드예요. 근데 갔을 때 이게 살만한 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급 브랜드인데 야 이게 신나게 가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딱 하나 가보자 이랬는데 이게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과도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양당이고 되게 이름값 있는 후보들도 있고 이런데 실속이 없다.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거 굳이 딱 이렇게 마음이 가는 선택지로서 이렇게 딱 끌리는 게 없는 약간 가슴을 뛰게 하는 후보들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맞아. 너무 반갑다, 설렌다, 자랑스럽다. 이제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후보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좀 어려운 선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박빙으로 나오는 게 또 그런 면에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사실 그리고 이번에 투표율이 뭐 낮을 수도 있다. 특히 젊은층 투표율이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사전 투표 의향조사에서 20대는 50%를 못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0대 특히 30대도 아마 낮을 거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뭐 고령층은 거의 뭐 80% 90% 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정치에 대한 좀 무기력함 이런 게. 저는 여담이긴 한데 얼마 전에 이제 호주에서 사는 친구가 한국에 잠깐 놀러 왔는데 호주는 이제 법적으로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표율이 거의 100%라고. 교과서에서 본 것 같다. 투표 의무세. 그래서 이 친구도 투표를 하고 한국으로 휴가를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벌금을. 벌금. 그래서 만약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뭔가 페널티가 있는 사람도 대리인이 무조건 수령을 해서 투표를 해야지 벌금을 안 내고 그런 제도가 있는 게 한국도 이런 게 있잖아요. 실현이 되면 상당히 투표율이 높아질 거고. 벌금 얼마? 얼마 정도는 적당할까요? 이런 제도가 참 좋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맞아요. 저도 교과서에서 봤을 옛날에 흥미롭다 해도 또 실제 사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궁금하긴 합니다. 거기도 녹색당도 있고 진보 보수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근데 이번에 호주는 시장부터 해서 시의원 지방선거가요? 이게 다 같이 뽑는다. 완전 동시지방인 선거구나. 지금 세계적으로 선거 시즌이어가지고 그렇죠. 맞아. 근데 뭐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후보들의 다양성이 어쨌든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풀이 좁다. 정치 유망주를 많이 키워내지 못한 현실이고 중년 남성 위주 어쨌든 정치 구도가 계속 뭐 강원도가 지금 여성 후보가 2명밖에 없고 8개 선거구에서 전체로 봤을 때도 15%를 아마 공천을 양당이 다 못 넘긴 걸로 기억합니다. 20%는 어쨌든 못 넘겼습니다. 원래 선거법 규정상으로는 33%는 거의 공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지키지 못한 것이 이제 현실이고 그게 지역에서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뭐 저희 방송에 그 진보당의 이제 미진쌤 장미진 위원장님 나와주셨을 때도
제3정당의 필요성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뭐 특정 정당이 아니더라도 선택지가 좀 다양해져야지 맞아요. 좀 정치에 대한 관심 또 어떤 기대감 이런 게 더 커질 텐데 지금은 확실히 원주는 또 완전히 양당으로 그냥 다 압축이 됐으니까 강원도 선거구 중에서도 이렇게 양당 구도가 된 거는 또 원주가 어쨌든 좀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선택지가 너무 많은 비례대표. 그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비례대표 이렇게 정당 뭐 공보물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좀 꼼꼼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어디가 좀 끌리시던가요? 네. 꼼꼼히 보셨다길래. 이름선이 또 이름이 마음에 가는. 저게 원내 끄트머리에 있는 정당. 우리 혁신당이. 네. 가능하고. 너무 많은 정당 있긴 하던데. 뭐 조국혁신당 마찬가지인데 조국혁신당은 이름 때문에 봤다가 오히려 같은 조치니까 또 네, 공약을 보고 좀 아쉬움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왜요? 그러니까 너무 검찰개혁 반대하세요? 아니 너무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게 아닌가. 조금 더 그거 하려고 만든 정당인데. 아니 근데 처음에 이게 창당하면서 밝혔던 거는 어쨌든 사회민주주의를 또 우리나라에 적용해 나가기 위한 정당으로서의 이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제 공약에서는 물론 담겨 있긴 하지만 강조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런 검찰 개혁이라든지 그런 당사자성이 많이 반영이 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조금 많이 노출된 것 같아서 너무 최전선에 있는 당사자라.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아쉬워서 저는 오히려 공약을 자세히 보면서는 녹색정의당의 공약들이 조금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되게 구체성 있는 공약들을 많이 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 투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반대로 비례대표 이번 선택자 너무 많죠. 거의 38개인가요? 역대 최장길이라고 하던데 거의 상반신 거의 다 가릴 만큼의 투표용지여서 어쨌든 그건 또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비례대표도 좀 투표를 잘해서 뭔가 재밌는 구색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래도 비례에서도 또 원주 출신 인재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기대가 되고 또 저는 영상이나 사진 이렇게 작업들을 하고 시각 유지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노래를 들을 때도 뮤비부터 보거든요. 노래 앨범이 나오면 뮤비부터 찾아보고 앨범 자켓을 찾아보는데 이번 선거도 선거 영상들을 좀 찾아봤어요. 공식 선거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딱 색깔이 보여지더라고요. 뭐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됩니다 이렇게 아이콘이죠, 하고 아이콘. 이런 식으로 하고 민주당은 되게 CF처럼 감성적으로 담았어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저는 눈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쇠빙선이 지나가면서 이제 다 깨부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조국이 이제 조국 대표가 노래를 부르다 과거에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갑자기 현실에 나와서 마치아라마 이렇게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청록색 뭐였죠? 청록색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 광고는 좀 신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파란색, 빨간색 바닥에다가 청록색 칠을 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다 보면서 이 정당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스탠스로 내가 도전하는 건지 보여서 좀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유권자로서. 선거 광고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집중을 하셔서 맞아, 이게 물론 대선이 가장 크긴 한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더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총선도 이런 게 되게 이슈가 많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 유세송이라든지 아니면 맞아. 그렇게 뭐 CF나 아니면 그러니까 공보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으로 됐을 때였나 그 초창기였나가 그 손혜원 씨가 이렇게 영입이 되면서 그분이 또 홍보 전문가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로고나 BI나 공보물이나 이런 것들 다 이걸 바꾸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올리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또 되게 이슈가 많이 됐던 걸로도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소나무당은 왜 그러지? 글로 갔는데 아무튼 어쨌든 그때는 좀 신선한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이슈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총선은 더욱더 이게 너무 이게 큰 당에서의 정쟁으로서 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은 또 이슈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저도 광고 이렇게 막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작가님 말 들어보니까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 들고. 요즘은 그냥 그러니까 뭐 포털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링크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다 뜨더라고요. 그리고 원주신문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가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박정화 이미지가 있어 들어갔더니 박정화 블로그로 가서 이제 박정화 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박정화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의원실에 있다 보니까 정리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또 김한섭 후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더니 그냥 유튜브 링크
그리고 보도자료 이런 게 엄청 많죠. 그런 걸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저는 좀 눈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 관점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후보자를 판단하는 하나의 또 기준이 될 수 있겠다. 물론 다 의원실이라든지 참모들이 고생을 하겠지만 그리고 또 그것도 노력이 하나니까. 그렇게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도 또 하나의 역량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현실적인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옛날에는 좀 관심이 없을 때는 그런 이미지들로 우리가 좀 선동이 될 만하게 이제 그게 됐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정말 유권자들도 더 잘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더 높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본질적이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후보자분들도 좀 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겠어요. 예전보다 그런 맞아요. 옛날 방식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요새 더 다양한 것들을 좀 시도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요새 되게 의미 없는 쇼츠 릴스를 되게 많이 올잖아요. 챌린지 따라하는 거. 네. 뭘 말하고 싶은지는 전혀 그냥 알고리즘 그저 잘 타보자 수준의 양산형 쇼츠를 따라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분도 반대급부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자기 가치나 좀 이런 것도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한 게 그게 바이럴이 되게 돼요. 네. 그래서 뭐 노출이 되는데 댓글이 다 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걸까? 이렇게라도 이름을 알려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좀 궁금해가지고.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이제 뭐 원주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쪽 인천의 얘기로 넘어가자면 원희룡 후보가 선거운동 하는 건지 아니면 이천수가 후보가 된 건지. 맞아요. 매체들도 되게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 또 주말 사이에 또 논란도 한번 있었고 이천수 씨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이제 슬슬 좀 마무리 국면으로 그럼 넘어가 보면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 이제 그냥 원주를 뭐 넘어서 원주 안팎을 다 떠서 그냥 전체적으로 한국 정치를 봤을 때 이제 어쨌든 21대 국회는 끝나가고 22대 국회가 이제 다가오는데 22대 국회는 좀 어땠으면 좋겠나. 너무 좀 큰 차원의 얘기가 내 평소에 정치에 대한 생각으로 봤을 때 한국 정치가 좀 이렇게 여의도 정치가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입이나 틀어막지 않았으면 오늘 은근히 소신발언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입틀막 정치의 종식을. 저도 이 입틀막에 공감하는 게 작년에 저도 어떻게 보면은 아카데미 극장 상황으로 원경수 시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원경수 시장 1주년 취임 콘서트에 갔었는데 맞네. 저도 모르게 자리에 일어나서 앞에 가가지고 소통하십시오 하고 소리 질렀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이제 끌려갔어요? 그래서 끌려갔죠. 이제 청경들이 내쫓아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공감이 그래서 이제 그 입틀막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제한적인 거에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소신껏 말하자면은 그래도 어차피 양당이 이끌어 가겠지만 그래도 좀 우리 견제를 좀 하면서 뭔가 이 지방 정치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주고받는 거죠 정치랑. 이번에는 또 아예 또 우리 원창호 성기현 후보들이 좀 선전을 해가지고 좀 저는 지금은 좀 원광수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이니까 그렇죠. 원광수 시장을 좀 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좀 만들어져서 좀 균형이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원주시 시의원도 여대야소가 좀 확실하다 보니까 뭔가 중립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도 뭔가 반대쪽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서로 견제를 하면서 좀 시정을 견제하는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지방 정치에도 다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좀 견제도 하고 좀 소통도 하면서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예산이나 이런 걸 오게 안 해주면은 이 시정에서는 뭔가 제동이 걸리는 그게 가장 큰 견제죠. 맞아요. 그래서 좀 저는 송기현 원창모 후보가 좀 파이팅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권력 구도의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된다. 지금 너무 좀 불균형하니까. 정치의 좀 어떤 건강한 앞으로 좀 이 진행을 위해서는 또 그런 게 필요하다. 어차피 또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또 판단을 하시면 또 결과가 그렇게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은 그런 바람을 또 담아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보수의 심장에서 그러게요. 나오자랑 혜윤쌤은 전국의 뭐 방향이나 판세나 22대 국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들으면서도 강원 특별자치도 잖아요, 이제. 곧 되죠, 이제 또 시행령이 2월부터. 이제 곧 원년인데, 그러니까 이거가 저도 진짜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이거에 좀 중립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안들을 볼 수 있는 구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실 그 특별자치도 되는 게 좀
반가운 일인 것 같긴 한데 다들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전 좀 무섭거든요. 약간 그쵸. 이상하고 그게 사실 우리는 그걸 다 봤는데 너무 일방적이고 이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너무 부족한 걸 우리는 이미 봤는데 사실 중앙에서도 너무 제왕적이고 그리고 지방은 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는 아직 견제할 만한 힘도 없고 장치들이 너무 부족한데 너무 큰 자유와 권한이 이렇게 되면 더 어떤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길까봐 약간의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 뭐 공감이 되는 게 지금 김진태 도정이나 그 어떤 여당 중심의 저 도의회 자체가 환경 규제 완화 중심으로 거의 지금 특별법을 원하고 맞아요.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뭐 사실 당연하지 않나? 네. 그리고 그게 정말 우리는 좀 저는 여기 외지인으로 살면서 좋거든요. 그 강원도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주에 살면서도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큰 기쁨인데 약간 그런 강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있던 걸 답습하고 또 똑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우리다운 것들이 잘 지켜지고 그런 것들의 가치들로 발전을 좀 꾀해 주시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들도 들고 그 어쨌든 견제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위험 그렇게 여겨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기대. 오색 케이블카가 지금 4번 공약이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참고로 뭐 저희도 저번에 프리뷰했지만은 저기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또 완전히 또 결이 다른 가운트필자치도 그러니까 이제 규제 완화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준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자는 식으로 좀 관점의 전환 같은 공약도 나오는데 그런 게 좀 더 활발해지면은 평화나 녹색을 더 강조한 강원특별자치도로 그런 선택지들이 좀 균형이 맞게 좀 대등해져야 어쨌든 좀 이롭게 발전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혜윤 쌤은 또 뭔가 기후위기나 이런 의제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21대 국회는 사실 거의 뒷전이었잖아요. 정권 바뀌고 나서는 더 후퇴했죠. 지난 정부보다도. 그런 표가 나오는데 이번 의회는 어쨌든 양당이 민주당도 3번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도 10번에 넣긴 넣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봤을 때 어쨌든 기대감이 좀 있으실까요? 좀 22대 국회는 기후위기 국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대응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해주시면 좋겠는데 기대는 너무 비쌀 것 같다 느낌이. 좀 약간 뭐랄까 약간 더 아쉬워지고 오히려 점점 후퇴하는 느낌도 있다. 네. 그런 느낌이 더 왜냐하면 그 공약이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주요하게 내세우고 주요하게 이 사람들이 현안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은 사실 기후나 환경 쪽에 전혀 벗어나 있는 게 느껴지니까 그냥 끼워 넣은 거 아닌가 하는 그게 조금 더 그런 느낌이고 그래도 아마 우리가 겪어야 될 문제들이 강릉도 이제 산불이 늘 해마다 그 정도의 규모들이 피할 수 없는 정도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런 거에서는 결국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어떤 정치인이더라도. 그래서 좀 미리 솔루션적인 접근을 할 수 있으면 더 그때 대응을 잘할 수는 있을 텐데 이제 뭐 불가피한 선택인데도 아직까지는 참 부족하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죠. 환경 의제에 있어서. 22대 국회는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네. 다들 개발만 지금 하시려는 것 같아서. 약간 후퇴한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후보자들 중에도 좀 그런 후보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원래 기후위기에 관심도 후보들이 조금 이번에는 모습이 잘 안 보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규제도 너무 많이 전국적으로 이거는 원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무 그런 거 보면 너무 위기감이 들죠. 불안하고 무섭고. 그래서 뭐 밸런스를 맞춘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 막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다양한 선택지를 또 우리가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은지 쌤은 좀 어떠세요? 어떤 방향으로 좀 가길 원하십니까? 저는 아까 이제 뭐 그냥 입틀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게 저는 이제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되게 장난스럽게 그런 행동들을 따라하더라고요. 교실에서. 그리고 이게 정당한 행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력이 좀 없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이 노출됐는데 정작 그런 어떤
이제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은 잘 모르고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만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기준을 갖게 될까봐 저는 그게 되게 좀 걱정스럽기도 그쵸, 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과를 하거나 하지도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국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고 아이들한테 각인이 남겨지면 이건 참 큰일이잖아요. 미래에.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체감이 되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라가 너무 이런 정쟁 속에서 사니까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것도 너무 피로도도 높고, 정작 나라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거에 관심 갖기보다는 좀 떨어뜨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런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약간 뒷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약이나 앞에서 하는 말들에 희망이 없고 기대감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거 되게 낭만적인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되죠, 사실은. 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일꾼이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 후대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일꾼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방향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이런 제3정당으로 나온 당이라든지 이런 당들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대통령제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한다든지 또 국회의 권한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런 역할을 되게 공약으로 넣기도 했는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권한이 막강하다. 그래서 국회의 권한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된다. 아니면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그럼 국회도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권한만 높아지고 그 권력만 높아지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또 국회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것마저도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국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지역과의 소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꼭 뭐 지역구에 속한 의원이 아니라면은 본인이 좀 대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룹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것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진짜 이게 법으로서 발현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국회의 역할을 잘 하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 야당의 역할과 포지셔닝을 좀 잘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제가 그래도 조금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이탄희 의원인데, 그러니까 불출마를 선언한.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로 좀 아쉽기도 한 지점이 있는데, 근데 이탄희 의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언제까지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그 반사 이익을 누리면서 이것들이 계속 반복해 나갈 것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말에 가장 좀 공감을 하면서 22대 국회는 그러니까 항상 시작할 때는 저희 이제 일 잘하겠습니다. 저희 뭐 네거티브 하지 않겠습니다. 양당이 다 그런데 막상 이제 국회 들어가면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번만큼은 그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한 마지막 질문으로 그 22대 국회든 뭐 원주권 후보든 하여간 이것만큼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씩 얘기하면서 마무리 좀 뭐 구인 씨가 바로 이어가실래요? 마침 또 이어질 것 같아서. 저는 아까 그대로 그냥 네. 뭐 이렇게 본인 각자의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분을 일단 잘 해달라.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아까 특히 우리 지역구에 나오신 모든 의원분들께 원주가 꼭 이게 개발이 필요한 지금 단계인가를 한 번쯤 다시 좀 고민해 주셨으면 100만 원주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 그래서 우리 원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22대 국회 뭐 법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건데 마지막 질문으로서는 뭐 저는 일단은 뭔가 이런 노동 관련 법안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21대 국회에서는 사실 뭐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게 어쨌든 대통령 거부권이나 이런 걸로 줄줄이 좌절되는 거의 거부권 정치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법들이 좀 잘
통과가 되고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좀 강화가 되고 그런 중대재해 그런 산업안전재해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청이 설치가 된다든지 그런 법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냥 간단한 바람 정도 22대 국회만큼은 좀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하나 정도만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4명의 후보들 모두 각자의 공약으로 화이팅 하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 고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 중앙 무대에서 활약을 하시겠지만 이 지역 사안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지 않고 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건 또 여담이지만 뭐 전용기 의원처럼 청년들이 나와서 뭔가 정치를 하고 그런 목소리들을 낼 수 있는 젊은 청년들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확대. 네. 이번에도 청년 공천 비율이 10%를 못 넘겼죠. 거의 맞아요. 뭐 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양당 모두. 그런 아쉬움은 저도 공감이 많이 되고. 현수님은 혹시 저는 지금 딱 들으면서 제일 바라게 되는 점은 우리 애들이 좀 살기 좋은 나라, 우리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약간 미래 세대에 대한. 네네네. 그게 결국 우리가 더 나아지는 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의 어떤 부모의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뭐 출산율 이런 거 우리 이제 너무 큰 문제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한 번도 제대로 된 와닿는 솔루션이라고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아지고 개선이 되고 이게 아니라 계속 더 어디가 지하 끝이지 이제 점점 더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어떤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아이들이 사실 키우기 좋은 건 저희 세대의 입장인 거고 애들이 자라나는 환경, 애들이 이제 살아갈 사회가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육아뿐만이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그래서 되게 뭐 개발이든 다 이것도 장기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주 큰 장기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봐요. 조금 더 가깝게 표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사실 많이 느껴지니까 그거보다는 진짜 조금 더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 100년 대계를 사실 우리 정치권이 그렇게 제대로 그려본 적이 있나 우리 맞아요. 솔직히 그런 회의감이 들잖아요. 이게 뭐 정권 바뀌면 다 뒤집히고 뭐 끈질기게 하는 게 없고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저출생 관련 공약을 양당이 거의 최전선에 배치를 해놨지만은 보면은 거의 뭐 수당을 확대한다든지 뭐 육아휴직 늘려주면 물론 다 의미는 있겠지만은 뭔가 그냥 기존의 프레임에서 더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고 그냥 단기 처방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좀 혁신적인 것들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키우는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그거 어려운 게 아닌데 왜 못하지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효성 있는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줘서 그런 게 체감될 수 있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지쌤 뭘 바라십니까? 우리 22대 국회 여의도 정치 어떻게 이것만은 해야 될까? 또 뭐 여기 이렇게 우리 또 90 친구들 좋다. 생각에 저도 다 동의하는 바이고요. 우리 아까 우재 씨가 이야기했던 그런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이 좀 통과가 됐으면 좋았겠다. 참 올해가 또 10주기잖아요. 그리고 세월호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태원 오송 참사 이런 것들 나한테 안 일어나리란 법이 없는 건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국민들이 좀 안전하다. 우리나라가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해주는구나를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가로막혀 계속 막혀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함도 느낄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실망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아카데미 극장 보존 활동하면서도 느낀 거였지만 그런 정말 시민들이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건물들도 시장이 바뀌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견제할 수 있는 법안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도 처음 알았고 너무 놀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나몰라라 하지 말고 좀 관심 갖고 개정하려고 애써 주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분들은 본인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인지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죠. 저 법안 아까 말씀하셨던 했을 때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좀
법안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히 비수권 지역에서는 수송 분담률이 굉장히 대중교통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중교통 문제는 모든 사실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당되는 문제. 근데 그게 연결되는 게 결국 자가용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로 연결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뭐 지역에서 수송 분담률을 대중교통으로 높여 나가는 노력을 하는 지자체에게 더 적극적인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해나갈 수 있게끔 국가 단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면 어떨지. 그러니까 뭐 그게 대중교통의 개선도 있겠지만 뭐 이런 공유 자전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아쉬운 거는 그런 정책들이 다 산발되어서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통합해낼 수 있게끔, 저는 그게 좀 수송 분담률의 개선이라고 좀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관련된 법안이 나온다면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건 이제 국회에서 그쵸 해야 할 수 있는 역할인 거고, 의원들이 그런 걸 해야 되고, 어쨌든 은지 쌤이 말씀하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이거 본분을 다하지 않아서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저도 많이 공감되고, 뭐 특정 후보를 겨냥한 말은 아닙니다만 본회의 출석부터 좀 제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상임이랑 그거부터가 이제 본분을 다하는 거란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원주를 이끄는 90년생 네 분과 함께 이 나라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마지막 뭐 소감 한 번씩만 듣고 마무리할까요?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어떠신가요? 나름 애청자로서 예의지시하면서 보고 있는데 원주한척이라는 이런 플랫폼이 좀 더 활성화돼가지고 사람들도 좀 많이 정치라든지 지역 현안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모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두 번째 나오니까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처음 나올 때보다는 좀 덜 떨리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조금 무거운 걸로 사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동갑내기 친구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좀 든든했고, 좀 이렇게 말도 조금 더 속에 있는 말을 좀 시원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다 뭐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원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좀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잘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진짜 저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은지 쌤의 어떤 삶을 다루는 한번 이 코너로 한번 모시고 싶다는 저희 또 바람도 있습니다. 은지 쌤에 대해서 좀 가볍게 또 이야기를 해보는, 너무 저희가 어려운 주제로 두 번이나 너무 어려운 주제로 좀 모신 것 같아가지고 해드린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편한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 혜승은 어떠셨나요? 또 처음 또 나와주셨는데. 자꾸 보수의 심장 출신으로 언급을 해주셔서 저의 정치적 성향을 오해하실까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진짜 코앞이잖아요. 진짜 선거가 너무 코앞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했었던 거라 결과가 잘 나오면 좋겠고, 같은 유권자의 마음으로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좀 정치 얘기를 심도 있게까지 우리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건강하게 해볼 수 있는 자리는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갑기도 했고, 뭐 이제 좀 더 편하게도 한잔하면서 좋습니다. 선거 끝나고 한잔할까요? 네네네, 약간 그게 아주 재밌겠다. 기대됩니다. 한 번 더 발전적으로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불러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재밌게 했던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자주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려오셨다. 우리 쌤 마지막 어떠셨어요 오늘? 네,
저는 너무 그러니까 기쁜 게 뭐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90년생들이 약간 그 경계에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건 약간 어렸을 때부터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90년생이 참 경계에 있는 세대인 것 같다라는 게 뭐냐면 뭐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은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넘어오는 약간 그 경계에 있는 세대이기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20대를 보수 정권의 약간 시대에서 보내기도 하고 근데 또 그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또 되게 진보적인 가치를 또 이렇게 받으면서 자랐던 세대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항상 저는 그런 약간 이렇게 변화와 경계 중심에 서 있는 세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나이대도 좀 그렇고 이렇게 주변을 보면 저같이 이렇게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친구도 있고 아예 결혼을 안 한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함의 약간 중심에 서 있는 우리 백말띠라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구공 백말 맞아요. 그래서 참 이게 항상 친구들과 같이 얘기 나누는 것도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활동하는 친구들과도 같이 항상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약간 무거운 주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약간은 무거운 주제에서 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 보는 게 앞으로 있을 더 가벼운 얘기들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 가벼운 얘기하다 갑자기 무거운 얘기하면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작을 어렵게 하면은 해빙선처럼 그냥 벽을 깨는 처음부터 맞아요. 큰 그림이 있으셨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게 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주 적절한 주제였던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들고 다른 주제로 또 자주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말씀처럼 어쨌든 오늘 좀 어렵고 좀 조심스러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선뜻 나와주셔서 아주 거침없는 또 소신 발언을 저만 송기현 원창목을 말하는 아니 뭐 본인의 이런 지지 성향을 말하는 거는 뭐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샤이 90년생분들 오늘 모시고 있는데 어쨌든 첫 주제 이걸 통해서 좀 많이 친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어쨌든 좀 더 가벼운 주제로 좀 해봐도 좋을 것 같다. 계속 기획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90년생 네 분과 함께한 이 총선 토크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